맥비둘기 죽었어요. 방금 전에 나온 새는 맥비둘기라고 하는 새인데요,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무언가에 공격당해서 죽은 게 아니라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들의 유리창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게 진짜 좀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오늘 본 것만 해도 사실 이 아까 전에 그 한 마리가 아니라 모두 7마리를 봤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간에 의한 사냥이나 서식지 파괴 같은 요인들을 제외하면은 요즘 새들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런 고양이 어디까지 했지? 어쨌든 이 둘 중에 더 심각한 게 고양이라고 하는데 고양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미국 조사에 따르면은 연간 미국 내에서 유리창 충돌로 인해서 죽는 새가 약 3억에서 10억 마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새들이 유리창 충돌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도 유리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 보면은 유리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새들은 그게 안 돼요. 그냥 빈 공간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뛰는 거예요. 게다가 이 유리에 풀하고 나무 이런 풍경이 그대로 반사되니까 새들은 거기에 자기들이 가서 앉을 수 있는 나무가 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날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한번 본인이 어딘가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서 막 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면상부터 어디 부딪히면은 당연히 쌍코피 나고 각막하고 안구 이런 거 다 손상되고 그냥 막 왁구 박살나고 뚝배기 깨지는 거죠. 근데 새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가 얼굴부터 부딪혀요. 보통 시속 40에서 60, 70 이런 속도로 날아가다가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히면은 보통은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근데 운 좋게 부상만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각, 청각, 후각 이런 중요한 감각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하나라도 다치게 되면은 사실상 야생에서는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통 속에서 그냥 쫄쫄 굶주리다가 죽음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같은 해외에서는 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아예 법적으로 도로나 시설, 건물 같은 거를 지을 때 좀 조류 친화적인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애초에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할 일이 없게끔 이렇게 설계해서 짓는다고 해요. 근데 그건 좀 근본적인 대책 방안 마련이고요. 근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 방안 말고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새들의 유리창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맹금류 스티커. 근데 맹금류 스티커는 이게 뜨문뜨문 붙어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걸 새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들은 높이 5cm, 가로 폭 10cm 미만의 공간은 통과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습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페인팅. 아까 말씀드린 그 간격에 맞춰가지고 아크릴 물감 같은 걸로 그냥 점점점점점 찍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유리창 디자인도 예뻐지고 새들의 유리창 충돌도 방지하고 완전 일석이조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든지 다 있는 그곳에 가면은 이런 걸 팔거든요. 지금 이거 묶어놔가지고 아이고 뗄 수가 없는데 뗐네. 지금 이 벽을 유리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유리에 갖다 댄 다음에 여기 간격에 맞춰가지고 아크릴 물감 같은 걸로 점 찍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다. 그러면은 아까 본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끈이나 줄 같은 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간격 가로 10cm마다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유리창 앞에다가. 이게 좀 외관적으로 이뻐 보이게 만들려면은 뭐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줄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은 이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새들은 사람하고 달리 이 눈이 자외선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반사 스티커라는 거를 붙이면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립생태원 건물에 보면은 이 반사 스티커가 다 붙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는 국립생태원에서 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근데 이 조사에 여러분들도 아주 쉬운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되게 쉬워요. 이 휴대폰만 있으면 돼요. 네이처링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학교 가는 길에 아니면 출퇴근하는 길에 또는 산책하다가 뭐 죽은 새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유리가 있으면 높은 확률로 유리창 충돌로 인해 죽은 거였죠? 그러면 휴대폰에 GPS를 먼저 켜신 후에 죽은 사체를 한 장 찍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주변 환경을 같이 한 장 더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 네이처링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가 자연관찰 기록 공유 플랫폼이라 동물, 조류, 식물 다양하게 사람들이 올린 관찰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아래 미션에 들어가셔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여기 있죠? 이걸 먼저 눌러주시고 미션 참여를 먼저 눌러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미션 참여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 중이라고 뜨는 거고요. 아래를 보시면 참여자분들이 올리신 글들이 있고요. 옆에 관찰 기록란에 가면 여태까지 축적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미션 참여를 누르셨으면 다시 아래 자연 관찰을 오신 후에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등록 버튼을 한번 누르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생물 분류, 생물 이름 선택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생물 분류 라인이 뜨는데 저희는 새니까 조류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새의 종명을 입력해달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새를 아니까 직접 이 새 이름을 적을 수 있지만 보통의 일반인 분들은 새 이름을 모르죠. 하지만 새 이름을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여기 보면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하고 올리시면 다른 분들이 댓글에 새 이름을 알아서 적어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유형의 환경에서 관찰했는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찍으신 사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관찰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바로 올리실 때는 여기 있는 현재 위치로 입력하시면 편하고요. 아니면 옆에 지도로 검색 입력을 누르셔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도로 검색 입력을 누르고 여기 있는 이 치킨집에서 촬영한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미션 선택해 주시고요. 빈칸을 채우신 다음에 게시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버드세이버라는 거는 유리창 충돌 방지 장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맹금류 스티커 같은. 이렇게 해서 게시했습니다. 끝이에요. 영상을 만들고 보니까 약간 앱 홍보가 되는데요. 앱을 광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 앱을 통해서 사진을 올리시는 게 좀 번거롭거나 어렵다고 하시면은 페이스북에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편하게 사진을 올리셔도 되고요. 근데 거기 그룹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유리창 충돌로 인해서 죽는지 좀 충격적인 현실을 보실 수 있어요. 저도 거기서 좀 여러 글들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됐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모으는 데이터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우리나라 유리창 충돌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에 맞춰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창에다가 이 문제랑 관련된 자료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그룹 그리고 네이처링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일단 빠이 하겠습니다. 빠이.